제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협상을 했더니 그해 12월 31일 날 7시간 동안 마라톤 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는데 저녁 5시쯤 되니까 그자들이 말이죠. 자기네들이 내놨던 비핵지대화 안을 싹 걷어갔습니다. 걷어가고 우리가 내놨던 비핵화 공동선언 6개항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다만 한 항목만 바꿨어요. 이 소위 사찰 규정을 담은 6항인데 우리는 그때 상대편이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찰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북쪽에서 물론 절대로 받지 않죠. 사실은 상대방이 원하고 지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 사찰을 실시한다는 것을 합의사항으로 담았어도 이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시점에서 1991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그 날짜로 이 문제를 타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이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죠. 한쪽이 소위 지정하고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찰을 실시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항목의 공동선언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19일 날 평양에서 열린 6차 고위급 회담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공포에서 발효시키고 나서 3월부터 핵통제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쪽에 이제 공노명 전 외무장관이 나가서 그걸 하는데 북쪽에서 말이죠. 첫날 회담, 두 번째 회담 하니까 하는 자리에 나와서 자료로 또 풀어놓는데 2, 3개월 전 12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걷어들여갔던 비핵지대화를 그대로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의 소위 북한에 대한 핵 공격 문제를 다루고 거기에 따른 사찰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10달 동안 씨름하다가 아무런 진전을 못 보고 핵통제 공동회의가 무산되어 버렸죠. 지금 육자회담에서 똑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 영변 지역의 11개 소위 불능화 대상 중에서 8개에 대한 불능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백미를 이뤘던 것이 7월 30일인가 6월 30일인가 7월 30일인가 뭐 여러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영변에 있는 이 재처리 시설에 150m짜리 굴뚝을 폭파시켰습니다. 아주 그게 굉장히 이 텔레비전 스크린을 탔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이 신고를 했습니다. 핵물질과 핵시설 신고를 36가지인가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받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된 것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검증 규정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쓰고 있는 방식의 내용으로 하는 검증 규정을 만들자라고 했더니 북한이 거기서 벌렁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그건 절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8월 26일 날 북한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네들은 그런 검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검증은 이 육자회담의 맨 막바지에 가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북한의 안전을 핵으로 공격하는 것을 모두 그만두고 그리고 그만두는 것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북한의 핵에 대한 이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8월 26일 날 외교부 성명에서 내죠. 그러고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신고와 검증은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불능화했던 건 다 도로
그 소위 벼들리고, 그리고 뭡니까 원자로도 가동을 중지했던 것을 재가동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육자회담은 엉망진창이 됐죠.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흔히 우리 사회에서 늘 있는 현상이지만 북한이 왜 저러느냐? 그 북한이 왜 저러는 것은 북한은 이 육자회담의 진전을 통해서 북한을 그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은 미국이 그 명단에서 명단을 삭제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미국이 그걸 자꾸 발을 끌기 때문에 저렇게 땡깡을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결국 작년 10월 13일 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자회담은 다시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선 핵을 보유하는 데까지 간다.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육자회담에서 하지 말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회담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왜 북한만 가지고 그러냐? 지금 세계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공인된 나라가 5개, 그 다음에 비공인 국가가 3개, 이 8나라가 있는데 그럼 8나라하고 북한을 합쳐가지고 모든 핵 보유국의 보유하고 있는 핵 문제를 일관해서 논의하는 그 소위 전략 무기 군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둥지둥 하다가 작년에 이제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 행정부가 거기에 이제 누굽니까 상원의원이 이 오바마 민주당 후보한테 져가지고 정권 교체가 이제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히 좀 과격한 이 대미 행동을 합니다. 작년 금년에 걸쳐서. 그리고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죠. 작년 11월부터 개성공단에 대해서 12일 조치라고 그래가지고 남북을 이제 왕래하는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년 1월에 와가지고 1월 17일 날 인민군 총사령부 성명으로 남북 간에 지금 전쟁 상태다. 그리고 연평도 NLL 선상에서 임의의 시각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자기네들이 북방에서는 절대로 지키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네들이 선포한 이 군사분계선, 이것을 해상경계선으로 이것을 이행시키겠다, 이런 성명을 내죠.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조평통 이 성명으로 남북 간의 정치 군사 관계에 관한 기존 합의는 전부 무효다. 그런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주 원색적인 그런 대남 어떤 행동을 보이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무슨 역적 배당이니 이래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라고. 그리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명박 정부가 이걸 알아라. 이 군사분계선하고 서울하고 거리는 50km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알아서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막 그러죠. 이러던 것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3월 달에 와가지고 3월 17일인가 단동 근방에서 이 탈북자들 취재하던 미국 커런트 TV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에